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거를 제가 헷갈려가지고 생활체육론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생활체육론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 이게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목적에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의 이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 공공 경기장 시설, 네, 공공 이제 농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장, 야구장, 근린 체육시설, 우리 거기 약수터에 있는 근린 체육시설, 광역체육시설, 더 넓은 범위의 체육시설일 거고요. 이용자, 전문 체육인들을 위한 전문 체육시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체육시설,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민간 체육시설의 분류는 비영리, 봉사로 하는 개념의 체육시설이 있을 거고요. 개인 또는 기업의 영리 체육시설, 저는 이제 헬스장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분류는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수영장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헬스장 그런 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래요. 시설 대여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시설 대여.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수영장을 가야지 이제 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의 시설 대여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서비스는 운동 참여자에게 생활체육 활동 내용을 제공.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뭐 오리발, 접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영을 예를 들었을 때는. 조직 결성 서비스는 이제 수영 동호회, 조직 결성과 활동 지속 역할을 제공을 할 거고요.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누가 배치가 돼요? 전문 지도자가 배치가 돼서 이제 지도를 해주는 거겠죠. 상담 서비스는 전문 상담원이 건강, 체력, 이론 상담을 제공을 할 거예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전문 상담원, 전문 선생님이 붙는 거고. 안내 서비스는 공공단체나 민간에서 생활체육 정보를 수집, 분류, 비치하고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영장에 가면 오늘의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딱 책바지에다가 딱 올려놓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생활체육 지도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본대요. 개념. 생활체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생활 지도자는 참가자에 대해서 안내자, 지시자, 영향력 행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요. 그럼 지도자가 참가자, 대상에게 안내자의 역할로서는 생활체육의 경로를 제시하고 참가자의 생활체육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서 바람직한 활동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 회원님, 우리 회원님이 체력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저희 주 2회로 한번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운동을 했을 때 우리 회원님이 튼튼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하루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을 거니까요. 약간 이런 게 되겠죠. 지시자의 역할. 참가자를 관리하고 지침 명령의 형태로 참가자를 통제. 예를 들어서 회원님 다이어트 하실 건데 우리 회원님께서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적당히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일 카톡을 하면서 회원님 이제 뭐 저녁은 아무래도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드셔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을 통제하는 역할이 통제를 한다는 거고요. 영향력 행사자. 참가자가 생활체육 활동에 몰입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권위보다는 지도자의 인격과 식견, 매력에 의한 영향력을 통해 참가자를 지도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정말 회원들의 모티베이션이 돼야겠죠.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크면 신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님 그러셨습니까? 이런 인격과 우리 회원님은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식견, 그다음 매력 있어. 이런 매력에 의해서 영향력을 통해 참가자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저 선생님 따라가면 되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5가지 이상을 설명해 보세요. 아무래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죠. 우리 회원님의 뭐가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램을 뭐 상체 하체 나눠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한 3개월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3분할로 넘어갈 거고, 혹은 코어가 약하시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니까 디스크 환자를 위해서 이런 코어 트레이닝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원님 플랭크를 하실 때에는 배꼽이 허리에다가 탁 붙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전수를 할 거고, 전문적 기능과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문적 기능이 뭐겠어요? 회원님께서 이렇게 코어를 단련을 하시면 무엇이 좋냐? 정말 허리에 있는 우리의 이 코르셋 같은 근육이 우리 회원님의 배꼽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전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가지, 체력을 진단하고 운동 처방을 할 거예요. 회원님께서는 지금 체력이 이제 상중하 중에서 약간 하측에 있는 이런 진단이 들어가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측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체육시설, 본인이 일하고 있는 헬스장을 청소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브리스도 뿌려줄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생활체육의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 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착. 참여자에 대해서 회원님 정말로 운동을 하시면 하루가 바뀔 거예요. 왜 하루가 바뀔 것이냐? 체력이 점점 길러져요. 체력이 길러지다 보면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스트레스에 있는 그 강도를 조금 더 스트레스의 강도를 감당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이 높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조금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원은 운동이 정말 익숙해지고, 운동이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또 뭐가 좋아져? 나라 전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타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발하고 전수하고 전달하고 처방해서 인식 변화까지.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 5가지. 생활체육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이제 품성이 좋아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 의사 전달 능력. 내 이야기를 상대한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똑똑해. 나 혼자 멋쟁이야. 나 혼자 막 코가 막 이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50대면 50대에 맞게, 혹은 20대면 20대에 맞게, 또는 체육에 대해서 약간 고급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급 지식대로 가는 거고, 체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람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축구를 처음 하는 사람이야.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인사이드가 뭔지 아웃사이드가 뭔지 저처럼 축구를 처음 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이게 발이야. 자, 안쪽으로 차는 것이 인사이드고 바깥쪽으로 차는 게 아웃사이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 전달 능력이 필요한 거고, 활달하고 강인해야 된대요. 아무래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운동할 때 파이팅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투철한 사명. 나는 얘를 도와줄 거야. 나는 당신의 운동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거야. 이런 사명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게 칭찬이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하죠. 그렇죠.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셨어. 이런 거 너무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통제력. 아무래도 지도자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내가 새벽 6시에 수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통제 못 해가지고 밤새 과음을 했어. 다음 아침에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못 하겠죠.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다음 날에도 이제 무난하게 자기 통제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도 시간을 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래요. 생활체육 지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개인과 단체의 목표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걸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저는 일단 헬스장으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로 봅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달에 3kg, 한 달에 2kg만 빼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상대방이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달에 2kg를 뺀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게 돼요. 한 달 동안 2kg를 빼려면 한 주에 0.5kg만 빼면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저녁을 조금 가볍게 한 공기를 먹던 사람을 반 공기를 먹는다든지 야식 먹던 사람을 야식을 못 먹게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들과 절차들을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참가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오징어 게임 마냥 상금을 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바디 프로필처럼 예쁜 사진을 남겨준다고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진을 남겨보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요. 왜? 운동은 힘들잖아요. 운동, 내가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안 하던 걸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긍정적 분위기가 아니야. 우울한 분위기야. 이제 제가 같이 케어했던 회원님들이 항상 뭘 얘기하셨냐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냐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되겠죠. 회원님 무병장수 하시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적절한 프로그램. 운동 처음 하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한 세트에 막 스쿼트 1000개씩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사람의 운동에 이제 상중하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이어트 한 달에 2kg를 빼기 위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주 2회 웨이트 혹은 뭐 저녁을 뭐 적게 먹는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창조하실 거고요. 생활체육 활동 조직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동아리를 이제 만드는 것도 있겠고 구성원의 공유의식, 응집력, 동료의식 등을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PT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식단 공유라든지 하든지 아니면 운동에서 뭐가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이런 것들을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도 좋겠죠. 생활체육 지도자의 유의사항 5가지. PPT를 다시 해야겠네. 시간에 준수해야 돼요. 복장에 유의해야 되고요. 공정성. 아무래도 이거는 축구라든지 뭐 야구, 당구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적절한 용어 사용, 칭찬과 질책 분배, 긍정적 대화, 연습 계획 파악,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훈련 계획표 지참.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업이 예를 들어서 정시 수업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정시에 와야 돼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못해도 3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정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훈련 계획표를 지참을 할 건데 이때 선생님이 정말 이런 박스티가 아니라 운동 선생님이잖아요. 먼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티셔츠 입으면은 회원이 내 몸을 볼 수 있겠어요? 자세를 알 수 있겠어요? 못 보겠죠? 딱 붙는 옷을 입고서 정말 운동 자세가 보여질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될 거고 뭐 상대가 모르는 언어를 써봐야 뭐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들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회원이 너무 잘했어. 그러면 칭찬을 해야죠. 왜? 잘했으니까. 안 하던 걸 처음 해본 거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걸 다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얼마나 훌륭해. 자기 자신을 바닥으로 내려놓지 않고 뭔가 다시 해보자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얼마나 훌륭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음에도 안 했을 때는 질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이 사람을 케어하기로 한 선생님이니까. 이 사람, 너 그렇게 했어? 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러기보다도, 회원님 그러셨구나.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한 달에 2kg 빼시기를 하셨으니까 안 되실 수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조율점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충분히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셔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구렁이 담 넘듯이 어느 순간 보면 호련히 변화가 되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습 계획을 파악해야겠죠. 오늘 뭘 연습할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회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 오늘 상체 운동을 하실 거예요. 상체 운동 중에선 등을 위주로 하실 거고요. 등 운동은 뭐 랩풀다운이라든지 풀업 이렇게 두 개 위로 당기는 거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롱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하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괜찮으시다면 플랭크까지 해서 복압을 잡아주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적어놓은 계획표도 지참을 하자는 거죠. 왜? 물론 이것대로 갈 수는 없어. 참여자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그것 때 또 변경도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웬만하면 이런 훈련 계획표를 들고 가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할 예정이오니 우리 같이 한번 가봐 조금 더 지도자스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 지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래요. 네, 자, 잠시만요. 자, 원리입니다. 생활체육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평가 후 수정 및 보완해야 된다는 보완성. 일단 가볍게 볼게요. 보완, 다양, 평등, 평가, 편의성이에요. 이것부터 갑시다. 4번부터. 프로그램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성. 그 다음에 평가 후에 수정 및 보완을 해야겠죠. 왜? 좀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뭐 진짜 PT 같은 경우엔 PT 20회 마냥 계속 스쿼트만 하기는 재미가 없겠죠. 운동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다양성.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왔어. 나는 진짜 운동 초보야. 나는 스쿼트 10개도 못해.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정말 뭐 버터플라이 맞나? 아, 기억이 안 나네. 그래. 그걸로 갑시다. 수영. 난 물도 못 떠. 물도 못 뜨는데 접영 연습을 하자고 해. 이러면은 극소수 접영이 되는 사람들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참여자가 더 쉽게 참여해야 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편의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게 수업이 하루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못 가면은 수업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을 뭐 내 타임으로 늘린다든지 뭐 10시 뭐 정말 오후 2시 그다음 뭐 저녁 7시 그다음 퇴근 후에 오시는 밤 10시 이런 식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박스들이 많으면 좋겠다. 보안성, 다양성, 평등성, 평가성, 편의성. 자, 이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도 원리. 자,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할 거예요. 그럼 평가한 다음에 수정 및 보완해야 되니까 보완할 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맨날 스쿼트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해야 되고 참여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타임만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타임이 있을 수 있는 편의성까지 이런 5가지의 원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있네요. 욕구 반영성, 자발성, 전문성, 전달성, 사회성. 참가자의 욕구를 반영할 거. 난 선생님, 난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 좀 쫙쫙 빼주세요.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빡센 운동을 욕구 반영해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목에 칼 대서 시키는 거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좀 문턱이 좀 낮으면 좋겠고요. 전문가에 운영되는 전문성. 음, 그쵸? 뭐 자격증이 있고 정말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는 전달성. 저희가 이 몸 가지고 살죠. 다른 몸이 있는 거 아니죠. 뭐 내 빼다가 다른 몸에다 넣고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달성이 좋아야 한다.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사회성. 상호 협력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동 운동인 축구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계속 하죠? 어, 그런 거 하면 되겠네. 지금 20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이제 매번 했거든요. 그 반 대항으로. 그 체육대회.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해서 정말 떠먹서먹한 애들이랑도 같이 그 하나의 목표,
박 터트리기, 박 터트리기 아시는 분도 있어요. 박 터트리기 이런 거는 이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정말 이거를 하나의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어색한 애들랑도 같이 땀 흘리면서 친해지는 이런 사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발성, 전문성, 전달성, 사회성, 욕구 반영성. 자, 아까 앞에 거 뭐였죠? 평가해야 되죠. 평가했으니까 보완해야 돼요. 맨날 스쿼트 할 거예요? 아니요. 다양해야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수업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클래스가 많아야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이랑 마지막 하나 뭐 있죠? 맨날 스쿼트 안 하고 잠깐만. 평등성.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저병만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평등성. 네. 살필 거예요. 욕구 반향성.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발성. 전문가가 해줄 거야. 전문성.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 전달성. 박 터트리기. 같이 해. 너랑 나랑 어색했지만 사회성. 이렇게 외워봐야겠네요. 생활체육 지도 목표에 대해 설명해 보래요. 목표. 우리가 목표 설정해야 된다고 계속 나왔죠. 건강유지, 건전여가, 탐구능력, 시민정신, 협동정신, 신체적이고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운동기술의 습득과 건전한 품성을 개발하며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며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도. 앞에 거 5개만 했다. 건건탐시업, 건건탐시업. 건강해야 되고 건전해야 되고 탐구 능력이 좋아지고 정말 시민정신. 우리 다 같이 협동해서 이걸 이뤄내자. 협동하고 협동하는 시민정신. 네, 건건탐시협.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공부하자고 한 거니까. 기운의 협조. 네, 기운의 협조, 기분 전환과 즐거움을 통해 건전한 여가 시간을 누리게 하세요. 그 다음에 기운,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 유지. 이거를 이렇게 넘겼네.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 유지에 힘쓸 거고요. 의사 전달 능력과 야 저리 가. 너 이리 와. 너 이제 같이 해. 의사 전달 능력과 독립심을 배양시킴. 아무래도 체육할 때는 이제 혼자 해야지 남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협동성, 준법 정신, 책임감을 배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킴. 조화로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꾀합니다. 이게 생활체육 지도 목표래요. 정말 많네요. 사람 목표가 되게 많군요. 이걸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공부를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가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해 설명하시오. 응급처치, 인성교육, 도핑 방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 전문 지식 교육, 응급처치, CPR, 파파파파. 그 다음에 하 어쩌고 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인성 중요하죠. 반말 찍찍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뭐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 배우러 온 사람한테 이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되겠죠. 왜? 나 그 사람이 전문적인 거 나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도핑. 네, 도핑. 성폭력. 당연히 성폭력 예방할 수 있도록 안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스포츠 인권. 전문 지식. 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정말 저희는 다 받아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향.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또 공부해서 올게요.